네. 자, 아메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죠. 이 품격 있는 아메이 만드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가 아니고, 이기적인 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 많은 지역적으로,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공유를 할 때, 가치를 공유하고 매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건강을 공유하고 또 경제 자산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게 더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격 있는 리더, 품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5가지가 있죠. 우리는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 사람의 소비자가 있다든가 한 사람의 사업자가 있다든가, 어찌됐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으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1등 기업과 같이 조인되어서 1등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우리는요, 정말 큰 책임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의무이고요. 그 사업을 만난 우리는 정직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존중하고, 스폰서와 파트너도 존중하고요. 형제, 파트너들하고도 서로 어떤 그 예의를 지키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사업도, 아내 사업도 우리한테 예의를 지키고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일 따라오는 것이 윤리강령 준수,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헌, 여기까지가 다 따라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자, 품위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품위지? 우리가 항상 뭐 품위 있는 사람, 품위 있는 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전에는 사람이 갖춰야 할 위험이나 기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갖춰야 될 위험이나 기품. 인데요. 이 품위를 봤을 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풍겨 나온 그런 품위가 있고요. 내적인 품위가 있습니다. 외적인 품위는 물론 이제 굉장히 빨리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외적인 품위를 거짓으로 품위를 했을 때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나타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실력이 없네. 그런 줄 알았는데 속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우리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른 모습, 깔끔한 모습, 세련된 미소,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시간이 흐를수록 좀 되게 부정적이래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어떤 생고집? 뭐, 그런 고집이라, 아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결국 물러서지 않는 것까진 괜찮은데,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이 굉장히 굳게 닫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 위로 초승달 모양이 아니고 아래로 초승달 모양인 굳은 그런 입술, 그런 입술들이 나이를 들게 만들어 보이고요. 우리가 왜 그 스킨 피트니스 할 때 명함을 들고 이렇게 항상 웃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얼굴 표정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말씨, 정말 그 품위가, 묻어나죠. 그리고, 언어도 정돈되었다. 그 언어 정돈된 것이 어떤 거냐면 상담원 같은 객관적인 말투가 정말 좋은데요. 이게 비즈니스를 할 때 말하는 거죠. 물론, 친근감 있게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자랑인데요. 가끔씩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회원가입도 받아내고요. 카드, 비밀번호, 뭐, 모든 걸 다 받아냅니다. 거의, 뭐, 정말 열이면 여덟, 아홉은 그냥 술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그분한테 보여줬을 때 그것이 결국 신뢰감인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느끼느냐면, 언젠가 어디에다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좀 낮은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딱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편안하게 대화할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또 너무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의 말투, 전문적인 것 같은, 전문인 같은 그런 말투가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품위 있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경청할 줄 알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려는 것도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품위가 이런 것들이고요. 내적인 품위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결국 책임감이죠. 열심히 이 사업의 비전을 열심히 전달해놓고 아닌가 봐. 그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정말 지키는, 그래서 진중하게 아내 이 사업을 바라보고, 이 사업 정말 대단하구나. 이 시간을 사는 그런 사업이네. 그리고 사람을 사는 사업이네. 그러면서 성공하는 일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또 좋은 친구를 또 사귀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업적인 품위를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이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업이구나라고 했을 때 당당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면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칠 때 품위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나 스스로도 어떤 그 자긍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는 말로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한마디 할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부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말 어,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는 사실은 가장 무식한 사람은요, 그냥 그 예전에 공부했던 것,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어떤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배우지 않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 많은 변화 속에서 그냥 고정돼 있으면 퇴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팅도 뭐, 그 대하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화면도 안 켜고, 그리고 화면 안 켜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정말 정확하게 지켰을 때, 나의 파트너들, 나의 또는 그 소비자들도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같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비교하지 말자. 아메 회사도 그런 일을 계속 많이 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오직 내 얘기만 하자라는 것이죠.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뉴트리라이트라든가 또는 아티스트라든가 또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어떤 지식이 충만했을 때는요, 뭐, 합성 비타민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 그것도 좋겠지. 비타민이다. 나쁘게 만들겠어? 그런데 이제, 뉴트리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라는 얘기지. 그건 나빠. 그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 그 회사, 정말 그거 안 좋은 회사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정을 할 건 인정해주고, 우리의 정말 장점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더 실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저 사람 이렇게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디시드라브스가 필요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당신한테 뭐 10개를 산다, 20개 산다,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면 당신 없어질까 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평생 사업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었을 때 이게 더 품위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울 때, 더 특히 어려울 때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달파도 남을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아는 것이 문제인데요. 근데 뭔 어떤 성과를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항상 아메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거기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 탓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남 탓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루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처음에 들을 때는 좋고 뭐 재밌기도 하는데 매일매일 누구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누구 어떤 뭐랄까요, 좀 그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본인 얘기 본인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스스로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진다. 저 사람은 좀 배울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위가, 품위라고 써있는데, 품위가 나의 사업을 이끈다. 품위 있는 사업이 되려면 결국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요 얘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회사 비전, 수입 트렌드, YMA, 수입 특성, 뭐 이런 것들 이해를 꼭 하셔야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제품에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실력을 정말 키워 나가야 되겠죠. 정보 부자가 돼야 돼요. 채팅방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 하나하나 뭘로, 아니, 그날 그냥 흘렸으면은 다시 시간 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헬핑 피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미팅 안에서 늘 존재하는가, 제품 알고 있나, 오늘 프로모션이 뭐 있는지 알고 있나, 이번 달은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항상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미팅 안에 존재하면서 내가 그런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누굴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 있는가, 이번 달, 이번 주 또는 오늘 해야 될 투두 리스트는 항상 갖고 있는가. 그건 정보를 갖고 있었을 때 오늘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계속 놓쳐요.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프로모션 그런 게 있어서? 한참 지났는데도. 난 몰랐어. 그거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난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스타일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전략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점프업을 하셔야 돼요. 점프업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번 달과 이번 달이 똑같았는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핀이라든가 아니면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 PV라고 말하죠. 똑같습니다. 1년 내내 똑같지 않았나요? 혹시 2년 내내 똑같지 않았나요? 점프업하는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업을 꼭 가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나이 드는 것이 세 번 있대요. 평생 나이가. 34살, 그 다음 60세, 78세 이렇게 나이를 든대요. 그때 확 늙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 시기에, 근데 뭐 34세 때 확 늙고 뭐 60세 때 확 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그 시기 동안에 젊어지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그때도 동안이고, 정말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 뒤로 먹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오늘도 몸에 안 좋은 또 피부에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내일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꾸준히 업시키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느 날 어떤 시기에 갑자기 SP가 되고 갑자기 플래티넘이 되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를 하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하나를 더 늘리든지, 물론 점프업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자가 갑자기 늘지 않는 것이니까 소비자를 계속 늘려가는 일. 이번 달은 얼마큼 늘렸는지 이런 거를 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메이 회사에서 많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가면 무조건 가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꼭 활용을 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A7070 뭐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습관 챌린지 지금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각종 뭐 미팅 안내 활용 이런 것들 이제 내일 또 2시에도 바디키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는 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아주 고급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꼭 2시에 링크를 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자긍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비전을 알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야. 그런 자긍심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자긍심 중 리스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ESG, 그 다음에 CCM 인증에 관한 거 잠깐 또 얘기를 하고요. 수입의 특성, 연금소득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정말 높여줍니다. 그래서 소득의 특성을 좀 잠깐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그런 정도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써도 좋은 제품이니까 이것도 몇 가지 또 짚어 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나머지들은 다들 각자 홈미팅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로그로 이번에 나온 신정보, 신제품, 시스템 활용 팁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거 좀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한테 추억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어떡해. 무서워. 그래 반갑다 윤배야. 네, 양촌리의 영원한 총각, 노총각, 응삼이 박윤배입니다. 나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일용엄니를 왜 몰라요? 어머. 일용엄니가 우리 응삼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어머. 아니 응삼 씨 나는 누군지 알겠어요? 나 아이고, 이 자기 마누라도 몰라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쌍봉대. 응? 어머머머 응삼 씨 야, 은상아. 누가 불렀어? 은수형. 그래. 어머나 야, 아, 야, 잘 지내요. 그래. 너 큰일 당했을 때 갔었는데 문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왔어 못 보고. 아이고. 네, 다 봤어. 봤어? 알고 있어. 그래. 아이고. 아, 그리고 저기 가기 전에 아까 우리 수미가 우리 혜미 얘기를 했는데 딸내미가 여기 와 있나? 자, 아빠 인사해. 혜미 씨, 아빠. 가운데 앉아. 자, 아빠 인사해. 혜미 씨, 아빠. 아빠 인사해. 크게 불러. 우리 딸 오랜만이네. 보고 싶어. 오늘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이렇게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만나게 이렇게 허락. 네. 참 됐다.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우리 용삼이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기술로 디지털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AI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급격하게 다가온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GPI라 뭐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기술이죠. 네, 제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이래요. 그래서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이제 완전히 살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막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막 표정이라든가 또는 뭐 약간 울먹울먹한 눈물이라든가 서로 또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그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또 나누는 거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 얼마나 참 재밌게 변하려나 아니면 무섭게 변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런 자료인데요. 그 여기에 그 AI가 1초 만에 2,000자의 분량 에세이를 다 써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걸 딱 보면서 A 플러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했는지 그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가 변화인데 어떤 기술이 있다든가 어떤 능력이 어떤 내가 할당량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산업화 시대 때 어떤 그 직업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직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AI 시대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직업들이 다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될 거예요. 될 건데 최근에 변호사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한 500명 정도가 다 잘렸대요. 잘린 이유가 뭐냐면 AI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AI 변호사가 전화 응대하는 그런 변호사인데요. 1초에 2,000명을 응대를 한대요. 한 대가. 그러니까 응대하는 그런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상담 업무하는 그런 변호사들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기의 직업들이 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직업들인데, 이제는 효율성,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담하는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과, 이과 이런 것도 없대요. 이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발전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 상담 능력이라든가 이게 처음엔 못할 것 같았다가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그 회원가입을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만나서 회원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장바구니까지 다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도 또 그랬었고 어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전화로 이제 또 소개받은 사람한테 엘사백을 또 전달을 또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상담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회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제가 이제 또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SNS 활용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들었다 보니까는 네이버에 가서 제품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이버에 상단에 링크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한번 클릭할 때 얼마가 계속 나간대요. 거기서 하는 말이 한번 클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든 5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클릭만 하는데 100명이 클릭하면 3명이 산다라는 거죠. 그것도 3명이서 하면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몇 개월 되면 대박이 날 걸 생각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 만들어주고 우리는 정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우면 되는 것인데, 와, 이 사업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시스템, 멋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와 우리가 조인이 되었다. 정말 파트너십이 되었다라는 거.
자긍심 가져도 되겠고요. ESG 알고 있죠? ESG 인증받은 거죠. 그 ESG 경영을 한다라는 거죠. ESG는 뭐죠? 환경, 그다음에 사회, 또 지배 구조 이런 변화인데요. 친환경 그런 회사, 사회적인 책임 경영, 그다음에 투명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ESG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CEO 과정이나 이런 데는 ESG 경영이 꼭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례가 아메이가 나와요. 사례가 정말 아메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았죠. 이게 뭐죠?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한번 받으면 한 뭐 600만 원도 받고 또 여기저기서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다시 재인증 받을 때 뭐 400만 원도 받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혜택, 좋은 어떤 뭐 관계 유지, 무슨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는 그런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환경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지수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한테 굉장히 많은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ESG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런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긍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의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연금소득이죠. 뒤에 또 오늘 또 신문 자료 잠깐 공유를 할게요. 물가 연동소득입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소득은 지금 3월부터 이제 소폭의 어떤 뭐랄까 뭐죠? 제품 가격이 오르죠. 대부분 우리 파트너 하나가 와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싸지네. 이것 때문에 사업자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비전을 갖더라고요. PV가 같이 높아지네. 그러면 노력 지수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노력 지수가 더 낮아지는데 수입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연동소득.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수입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10년 뒤에 물가가 오를까요? 20년 뒤에 더 물가가 오를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수입은 지금의 SP 소득이 10년 뒤 SP 소득 아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근데 일반적인 것은 내가 그 직장 생활 한다면 월급보다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할 때 엄청난 비전이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고요. 상속이 가능한 소득, 이거 알죠? 그리고 내 건강, 내 개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 이것이 투자거든요. 이 투자하는 것이 수입으로 연결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플랫폼만 잘 활용만 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만 한다면 수입이 계속 배가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소득, 한계 없는 소득입니다. 한 개 없는 소득이 아니에요. 한 것이 없는 소득이 아니고요. 한계 없는 소득이 아니죠. 한계가 없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가장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헤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있죠. 온 만큼 이득이다. 그래서 온 만큼 이득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 얘기를 하죠. 그 연금이 우리나라가 그 노후에 가난해진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참 이 연금에 관한 것 인식도 그렇고요.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죠. 10%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대부분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나 뭐 아주 큰 돈을 이렇게 노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활동력이나 뭐 이런 것도 약해지니까 이런 시기에는 목돈이 필요 없대요. 부동산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돈이나 부동산이 노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우물과 정신이 성치 않는 노인이 목돈을 쥐고 있으면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요. 그다음 호구 잡히는 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 이거 여러분 좀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목돈 가진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편안하고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고요. 목돈 많으면
왕년에 내가 뭐 어쩌고 하는데 연금 많으면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목돈을 까먹으면 한도가 없지만 연금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목돈 많은 사람은 사기꾼 표적이 되고 연금 많은 사람은 사교 대상이 된다. 목돈 있으면 일찍 가져야 되고요. 연금 있으면 오래 살기를 원한대요. 자식들이.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 소득이 되는 그런 아메이 비즈니스, 이거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비전을 보시고요. 자, 제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역사, 우린 역사를 얘기하죠. 90년의 유기농 역사를 갖고 있다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 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유기농이다라는 말 하면 안 된대요. 그 유기농 농장에서 우리가 뭔가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4개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인증을 올 다 받았죠. 유기농 농장. 받았는데 유기농 농장을 받으려면 우리는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밖에서 그 농약을 또 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농약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3%까지는 인정해 준대요. 3%까지는 농약이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날라왔어. 그럼 인정해 주는데 그거 3%까지는 유기농 인증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뉴트리라이트는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나 아메이의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 인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0.09라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중금속도 마찬가지죠. 중금속도 식약처에서 인증, 요런 정도는 내가 허용을 해주겠다. 특히 오메가3 막 이런 건 중금속이 많잖아요. 요것까지 인증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훨씬, 정말 100분의 1 정도, 그런 정도 중금속 그런 거 허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홈케어, 퍼스널 케어. 퍼스널 케어 엘사백 좀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윤여운 리더님 이제 가까운데 제가 좀 사진을 또 찍긴 찍었는데요. 어찌됐든 머리가 계속 하루에 2번씩 썼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엘사백 어제도 전혀 모르는 분한테 회원가입시켜서 전화로 엘사백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또 안내를 해준 것이 그 친구가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엘사백을 살까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윤여운 리더님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 와서 그것 좀 나 좀 살 수 없겠냐. 누가 필요한데 하니까 내가 필요하대. 그래서 머리 괜찮잖아 했더니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하더니 본인이 너무 좋아서 전달했는데 본인이 한다는 소리가 세승아 나 있잖아. 그 머리 쓰는 왜 그 바가지 있잖아. 그래서 머리 쓰는 바가지 하나도 못 팔았어.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게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쓰고 효과를 봐라 그랬더니 바로 다음에 혜승아 팔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윤여운 리더님이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아지지? 하루에 2번씩 항상 쓰십니다. 그리고 계속 인텐시브 시럼 계속 바르시고 꼭 여러분들 지금 숱이 많다 하더라도 듬성듬성 빠지십니다. 나중에는요 다른 데 숱이 많고 이쪽엔 숱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물 공기 얘기를 했었죠. 리프렉서 원포원 찐 소비자 구축하기는 최고죠. 최고의 제품들로 포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항상 나의 아이템이 되고요. 자긍심을 주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러면 단백질도 크림이 또 나오죠. 단백질 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 크림 나온 데가 아니죠. 500달톤 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 이거 외우세요. 500달톤 이하 저분자 펩타이드입니다. 500달톤이라는 것은요. 모공의 3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저분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하지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요. 겉에도 필요하고 중간에도 필요하고 저 속피부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가 저분자래요. 나머지는
겉에 고분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분자도 있다라는 거죠. 60%가 저분자다. 단백질로 다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꼭 해서 요것도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거 공부하면서 전 신제품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막 들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 피부 탄력, 피부 보습, 피부 진정에 다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9,000원밖에 안 돼서 이것도 정말 그 가성비 좋은 프로모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또 이제 이것도 다 실력이기 때문에 잠깐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그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그레인입니다. 채팅방에 요거 두 분 제가 선물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까맣게 있는 거 몇 개인가, 몇 가지의 곡물을 담았을까요? 네, 써놓으시고 제일 처음에 쓰신 분한테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그다음에 단백질, 그러니까 유당과 지방을 낮춰서 단백질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구수한 숭늉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맛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밤낮으로 즐기는 균형 식사. 뭐가 없을까? 예, 채팅방에 써놓으시면, 예, 아니면 채팅방에 안 쓰시면 아주 음소거 제거하시고 빨리 말씀하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뭘까요? 몇 가지 곡물? 네. 제가 채팅방에 못 봐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곡물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자,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카페인이 없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밤낮 없이 즐기는 균형 식사. 자, 여기까지 요거 정도는 아시면 프로모션 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껌도 이번에 아주 정말 비타민 B군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껌에 비타민이 있다고 막 이러고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떴죠. 바디키 습관 리셋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디키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죠. 그거 전에 항상 바디키 습관 챌린지 이거 많은 소비자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소한 어떤 챌린지, 소소한 습관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선물도 받고요. 습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신제품 아까 얘기했던 그 그레인을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바디키 거기에는 이런 그걸 사면 되겠죠. 유산균을 사면.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거고요. 3월 달에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4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바디키 습관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바디도 해주고 굉장히 더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 마지막입니다. 세대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거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내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무조건 다 지원을 다 하세요. 난 청소년이 아니야. 무조건 지원하세요. 밀레니얼, 영남, 은퇴 준비 시대, 세컨 밀레니얼 무조건 다 하는데 20일부터죠. 신청 기간이. 그래서 20일에서 한 일주일 동안 신청하는데요. 무조건 하면 본인한테 줌 링크가 옵니다. 줌 링크가 왔을 때 그때 공유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강의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요. 저는 막 들으면서도 이거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링크가 오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 누구한테 공유할 것인가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오면 그냥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팁을 드리는 거니까 다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품격 있는 아메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긍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내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자. 그래야지만 여유 있고 품이 있어지더라. 그리고 정말 배우자. 그래서 트렌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정보에 갈급하셔야 돼요. 배가 고프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되면 항상 사이트 항상 접속하세요. 아침마다 접속해서
프로모션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항상 보시고 나서 하루 일정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스템 안에서 있기를 바라겠고요. 투두리스트를 항상 갖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멋진 자세, 우리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진 어떤 비전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멋져지셔야 되죠.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시중에 있는 아줌마, 아주머니처럼, 아저씨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요. 아, 정말 아미 하신 분들 너무 멋지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대표 이미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자세 유지하고요. 비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반듯한 자세로, 여유 있는 자세로, 꽉 찬 자세로 있으셔야지 그냥 막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감정 기복 왔다 갔다 하지 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목표로 사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양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